이거 그냥 보면 돼. 생각만 나게 해주려고 그런 건가? 안 까먹고 있으면 다행이고. 함수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이게 이렇게 정의역, 이걸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이걸 공역, 미팅에 나온 남자를 정의역, 여자들 공역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대응을, 이게 대응인데 요렇게 뭐 요렇게 이런 식의 대응인 건데, 이런 대응이 있을 때 우리가 F1을 1이 대응한 거 A라고 부르고, F2는 A, F3은 C, F4는 D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역 중에 공역을 집합으로 나타내서 A, B, C, D라고 하는데, 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여자애들만 모아놓은 거를, 이거를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게 함수의 개념인데, 근데 막 대응시켰다고 다 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대응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대응되면 함수인데, 얘가 난 얘도 괜찮은데 얘도 괜찮은데 이러면 함수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씩만 선택해야지 여러 개를 선택하면 함수라고 부를 수 없고, 또 함수가 안 되는 게,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나는 A가 마음에 들어, 나도 A가 마음에 들어, 나는 C가 마음에 들어. 근데 얘가 나는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 하고 대응을 안 해도 함수가 아니라 그랬어. 그지? 그런 다음에 뭘 배웠냐면, 이게 함수가 되려면 하나씩 어쨌든 똑같은 대로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하나씩은 골라야 돼. 함수가 돼야 되고, 하나가 여러 개 고르면 함수가 안 되고, 그리고 안 골라도 함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래서 이거 하면서 뭘 공부했었냐면,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이게 대응된 결과가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함수의 개수인데, 그때 식이 1이 골라 그러면 1이 A, B, C, D, F1은 4가지 A, B, C, D 중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2, 2도 4가지. 왜냐하면 1이 고른 걸 또 고를 수 있으니까. F3도 4가지, F4도 4가지 해서 대응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총 4의 4제곱 256가지. 이게 함수의 개수야. 선생님이 256가지를 다 그려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냐고 만약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 다시 스몰 사이즈로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예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4가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다 설명하는 거야.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와우! 어떻게 4가지냐? 둘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런 게 함수의 개수야.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이건 왜 4가지냐면 1이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 그때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2가지니까 4가지. 이게 경우의 수로 센 거예요. 근데 모두 머릿속에서 생각이 날 거냐면, 함수의 개수도 물어봤지만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본 적도 있어.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둘이 하나로 겹치지 않고, 이거 1대1 함수 아님. 이렇게 되는 거를 1대1 함수, 1대1 함수라고 불렀다.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 상태에서 1이 먼저 골라. 4가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1이 넷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2는 1이 고른 걸 고르면 안 되니까 남은 3가지. 그리고 3은 얘하고 얘가 고른 거 빼고 2가지 중에 1가지 고르고, 얘는 남은 것 중에 1가지 골라야 되니까 1대1 함수의 개수는 24가지. 뭐 선생님이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1대1 대응도 배웠었는데요. 이게 뭐였죠? 하나씩 대응된 걸 통틀어서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1대1 함수라고 부르는데, 1대1 함수 중에서 얘네처럼 정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딱 같을 때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에 하나가 남는다면 이렇게는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1대1 대응이라고는 부르지 않아. 개수가 똑같을 때 1대1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개수가 똑같을 때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다시 문제를 풀면서 우리 공부해보면 되겠지. 복습 체크. 두 집합 1, 2, 3, 1, 2, 3, 4에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면 x가 정의역이고 1, 2, 3이 정의역이고 x에서 y로의 함수 1, 2, 3, 4가 공역이다 이 뜻이에요. 함수의 개수,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생각 아니면 상상을 하면서 식을 쓰는 거야. 1번 남자 1번부터 고르면 돼. 남자 1번은 넷 중에 하나를 고른다. 네 가지. 남자 2번도 넷 중에 하나를 고른다. 둘이 겹쳐도 상관없으니 네 가지. 남자 3번도 넷 중에 하나를 고른다. 네 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64개. 이게 식으로 쓰면 4파이 3. 효인이는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 기호로 나타내쇼. 주관식 반대평으로 겁나 요거는 매년 그렇게 해. 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하나씩 겹치지 않게 대응해야 되니까 F1이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 그러면 1이 고른 걸 빼고 2가 고를 테니까 3가지. 1하고 2가 고른 걸 빼고 3이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2가지. 그래서 얘는 24개가 있다.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거는 식으로 나타내면 4p3이에요. 4p3. 1대1 함수는 4p3. 얘는 중복순열 4파이 3. 함수의 개수는.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이거 그림은 내가 그려줄게. A, B, C, D 정의역 그리고 1, 2, 3, 4 공역.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 보면서 식 쓰는 거야.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A가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 B가 고를 수 있는 것도 4가지. C가 고를 수 있는 것도 4가지. D가 고를 수 있는 것도 4가지. 256가지. 이게 기호로는 4파이 4. 4의 4제곱. 1대1 함수의 개수는 A가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 B가 3가지, C가 2가지, D가 1가지. 24가지. 이게 기호로는 4p4. 4p4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변형이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어떤 제한된 조건이 있으면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x에서 y로의 함수래. 그러면 정의역이 x, l, m, n 이렇게 있고 공역이 y인데 1, 2, 3, 4, 5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 첫 번째, 그냥 단순히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서 A라고 해라. 그럼 A를 구해보자. 함수의 개수는 자, L이 골라라.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고른다. 그 다음에 M 골라라. 그럼 또 5개 중에 하나 고른다. N 골라라. 그럼 또 5개 중에 하나 고른다. 그래서 A는 125. 함수의 개수는 125개다. 그 다음이 좀 다르죠? 함수 중에서 FL이 3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L은 경우가 없이 3을 골랐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가지수를 구하려면 L은 경우의 수가 없이 3을 고른 거고 M이 5개. 왜? 그냥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L이 고른 걸 M은 또 골라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N도 5가지. 그래서 25가지. B는 25. 정답 구하기. A 더하기 B는 155. 뭐 어렵지 않지? 어휴, 다행이다. 자, 요번에도 벤 다이어그램을 선생님이 그려볼게. X 정의역이 A, B, C, D. 그 다음에 공역이 P, Q, R.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래. 근데 그냥 함수 개수 구하는 게 아니고 FA는 P, A는 P로 대응돼야 되고
F, B는 R. B는 R로 대응되어 있는 함수가 몇 가지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C하고 D만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A랑 B가 고른 P, R 아무거나 고를 수 있어. C도 C 세 가지, FC 세 가지, 그 다음에 D도 세 가지, FD도 세 가지. 그래서 정답이 9가지. 하나도 안 어렵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제 색깔 바뀐다. 90번. 91번. 색깔 바뀌었다. 오! 1, 2, 3, 4에서 2, 4, 6, 8, 10 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FE가 6이 아닌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FE가 6이 아니라는 얘기는 E는 6을 고를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뭐 전체 경우에 있어서 뺀다 그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야 FE 골라 그러면 난 5가지. 근데 FE가 몇 가지 할 때 E에는 6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FE가 6을 요게 이렇게 고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FE가 고를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줄어드는 거야. FE는 네 가지. 그 다음에 F3은 상관없어. 5가지. 그 다음에 F4도 아무거나 상관없어. 5가지. 얘만 6으로 안 가면 돼. 그래서 20 곱하기 25 500개. 이 표현을 먼저 설명하고 하면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잘 봐봐요. 이게 정역, 이 치역 이렇게 있어. 그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공역이 이렇게 있어. 공역은 AB를 공역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대응을 이렇게 다 시켜놨을 때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치역이 뭐야 물어봤을 때는 치역은 A만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고 하질 않아.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이걸로 대응되는 애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이 되면은 치역이 뭐야? 그러면 A, B,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네? 다시 말하면 나온 여자애들이 모두 선택을 받았다. 이게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봐봐. 함수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전체 함수에 대응되는 전체 개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를 뺄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다른 경우를 뺄 건데 이 공역과 치역이 다른 경우가 이 문제는 2가지밖에 없어. 2가지. 이렇게 있을 때 전부 다 A로 대응되거나 이렇게 있을 때 전부 다 B로 대응된 거. 이 2가지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지.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A하고 B를 나눠서 대응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풀 거야. 그러니까 2가지인 거예요. 이 2가지를 뺄 거야. 이렇게 해서 풀면 돼. 다 A로 대응된 거랑 다 B로 대응된 것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 전체 함수의 개수는 1, 2가지, 2, 2가지, 3, 2가지, 4, 2가지, 5, 2가지니까 1도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2의 5제곱. 2의 5제곱 32에서 이 2가지만 빼면 돼서 정답은 30가지. 30개.
일단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해 놓고 같이 문제 읽어줄게. 정의역이 1, 2, 3, 4, 5. 당연근 어렵지. 근데 연습을 좀 해두면 이게 어떤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박스 안에 함수의 개수 중에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중에 박스 안에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애들 경기 일으키는데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연습을 어느 정도 해두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시작하려는 게 어려운 거야.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게. x1이랑 x2를 더해서 7이 되면 임의의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 다시 말하면 x1하고 x2는 이거의 중에 두 원소거든. 이거 중에.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 5 중에 하나고 얘도 1, 2, 3, 4, 5 중에 하나예요. 그때 둘이 더해서 7이 되면 x1이 고른 이 문자랑 x2가 고른 이 문자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에 있는 두 원소 둘이 더해서 7이 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일단 1단계 알았으면 2단계 해야 되는 게 케바케예요. 케바케. 케바케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야. x1이 2고 x2가 5면 둘이 더하면 7이 되네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2하고 5 더하면 7이 되고 두 번째 x1이 3이고 x2가 4여도 둘이 더하면 7이 되네. 앞만 쳐다봐도 둘이 더해서 7이 되는 애가 이렇게 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선생님 x2가 2고 x1이 5여도 되는데요. 물론 이게 자리가 바뀌어서 이래도 되죠. 이래도 되고 이것도 선생님 이거 x2가 3이고 x1이 4여도 되는데요. 그렇지 자리 바뀌어도 되긴 하는데 경우의 수에는 큰 지장을 안 줄 거니까 일단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얘가 하는 이렇게 모이면 했을 때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가 있구나 하고 일단 뛰어들어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뛰어들어서 하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요 시작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왜 어렵니?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제일 많은 대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를 나눠주고 자기가 구체화를 하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요? 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2하고 5는 같은 값으로 대응돼야 돼. 이게 그 뜻이야. 2하고 5는 더하면 7이 되니까 얘네 둘은 똑같은 대로 둘 다 이렇게 A로 가거나 아니면은 둘 다 B로 대응되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면은 둘 다 C로 대응되거나 아니면 둘 다 이렇게 D로 대응돼야 돼. 둘이는 같은 대로 대응돼야 되고 또 3하고 4도 더하면 7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 둘도 똑같이 A로 대응되거나 이게 그 뜻이지. 똑같은 대로 대응된다. 아니면 둘 다 똑같이 B로 가거나 아니면 둘 다 똑같이 C로 가거나 아니면 둘 다 똑같이 D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씩 생각할 게 아니라 얘네들은 같이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 F1 1은 상관없어. 이 약수가 안 지켜니까 1은 그냥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돼. 그리고 근데 F2하고 F5 얘네 둘은 반드시 같은 대로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F2하고 F5가 세트고요. 요게 네 가지. 둘 다 같이 A로 가거나 B로 가거나 C로 가거나 D로 가거나. 그리고 F3이랑 F4도 둘이 세트인데 얘네 둘도 똑같은 대로 가야 돼서 이것도 네 가지. 그래서 정답은 64가지. 이거는
뭐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싶은 사람은 너 해. 자, 그래서